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어설프게 맞서는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체나 학대에 준비 없이 폭로하거나 대항하면 마치 칼날을 평생 갈아온 복수의 달인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려 들 것인데요. 나르시시스트의 응징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으로 상대를 처벌하려 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상대를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거나 대화를 차단하며 먼저 상대가 화해를 청하기를 유도하죠. 이를테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원하는 선물을 얻기 위해 일부러 골방에 들어가 금식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면 부부 문제로 냉전을 기회 삼아 그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잠자리를 거부하고 심리적 거리를 둘 좋은 핑곗거리가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가스라이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현실을 의심하도록 조종하는데요. 그건 네가 잘못 기억한 거야 라며 사건의 전말을 뒤바꾸거나 너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을 진짜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나르에게 도전할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불안감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불안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흔듭니다. 체중이며 외모나 나이 같은 것들, 돈을 안 버는 것, 그리고 가족의 상황 등을 비난하며 자존감을 갉아먹죠. 피해자가 평소에 자아존중감을 작게 느껴야 감히 자신에게 다시금 도전해 오지 못할 테니까요. 네 번째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나가며 상대를 악인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며 자신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며 당신을 공포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럼 피해자는 나르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당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배우자가 날 학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돈을 빼돌렸다 또는 사치스럽다, 외도를 일삼는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느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여유를 잃게 되는데요.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직장 내 정치와도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비를 끊거나 친정 식구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상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 합니다. 그래봤자 너는 얼마 못 벌어. 너가 해봤자 얼마나 벌겠니? 이는 레이스 경기에서 상대방의 타이어에 몰래 못을 박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치졸한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빼앗아가서 자신의 엄마에게 맡기거나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전형적인 협박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로 SNS를 찾아 스토킹합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팔로우를 걸거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며 집착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스파이가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약점거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익명으로 거짓 제보를 하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본인이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상대를 이상성역자로 만들고 본인이 윤리적이지 않은 상담사이면서 상대가 거짓되고 비열한 상담사를 만들어버리죠. 본인이 망상장애, 분노 및 충동조절 장애의 종합세트이면서 상대에게 그 프레임을 더 씌웁니다. 열 번째로 농담을 하는 척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면서도 그냥 농담이었어라며 문제를 축소합니다. 당신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뒤 너 너무 예민하다라고 치부하죠. 이는 칼로 찌르고는 이건 장난감 당근 칼이야라며 뻔뻔하게 웃는 것과 같습니다. 11번째로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당신을 무능한 사람처럼 몰아가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걸 몰라? 내가 또 알려줘야 하나? 이렇게 3시간을 떠들죠. 예를 들어 저는 심지어 복도에서 발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직원들 앞에서 매일 망신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2번째, 자신의 뒤틀린 사고를 상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에게 그 문제를 덮어씌웁니다. 거짓말이나 외도, 사기 등 자신의 잘못을 마치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꾸미는데요.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더러운 손을 보고 이건 내 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3번째로 당신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애적인 부모는 유언장에서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암시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라면 집을 떠나 상간자와 행복해 보이는 프사를 올리며 자신에게 더 잘 대하는 사람을 찾았다고 증명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면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14번째로 갑자기 가출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전화도 무시하고 전혀 설명도 없이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걸 상대에 대한 처벌로 여기고 자신의 부재가 얼마나 큰 불안감을 주는지 상대에게 심어주려고 하죠.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도구를 활용해 피해자를 처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결국 그들의 못난 불안과 결핍을 감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